안녕하세요. 오늘이 이제 5, 6월달 6주차입니다. 그래서 티치스파 쪽에서도 좀 요청도 있었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좀 궁금해하고 하길래 좀 간략하게 7, 8월달 문제풀이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좀 안내하고, 그리고 본 수업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12월달 시험을 기준으로 항상 1년 커리큘럼을 짜는 게 저의 습성이고, 또 여태까지 진행되어 왔을 때 봤을 때 가장 좋은 수업인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12월을 기준으로 항상 지난해 12월 시험을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쭉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인데, 그 문제가 영역별로 어떤 영역이 나왔고 어떤 문제가 나와서 그러면 올해 혹은 앞으로 무엇이 더 강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준점을 잡고, 그 기준점을 잘 소화하려면 공부를 몇 개월 단위로 끊어서 공부하는 게 좋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기초적인 자료 혹은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연간 커리큘럼을 짜죠. 그래서 보통 1, 2월 달에 기입형 대비에서 기본서. 왜 그러냐면 얘는 단순 암기가 많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흐름과 이해 파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1, 2월 달에 합니다. 하지만 얘는 역시 꾸준히 확인하고 복습을 해야 되는 내용이고, 이것을 기초로 3, 4월 달 심화라고 하는 그 심화서를 보게 됩니다. 심화서가 내용이 굉장히 좀 요약되어 있어요. 암기할 것만 쭉 모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술형 문항에 대한 연습을 하게 되는 거고, 아울러 현재 지금 5, 6월 달이 서술형과 논술형 대비인데, 논술형은 문제가 한 문제 형태, 그 다음에 나머지 전부 다 서술형이란 말이죠. 또 하나, 논술형의 성격상 서술형 여러 개가 모여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봤을 때 5, 6월 달은 서술형과 논술형 같이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기준점이 기출 분석입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기출 분석을 앞에 하지 않는 이유는 기출은 여행하고 같기 때문에 아는 만큼 보이는 거거든요. 1, 2월 달이나 3, 4월 달에 내용 정리가 덜 되어 있으면 똑같은 기출 문제를 보여줘도 보여지는 것이 달라져요. 일단 정답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고, 그 문제에 대한 향후 그 영역에서 나올 만한 것들에 대한 상상도 안 되고, 특히 기출은 앞으로 뭐가 나올까를 상상하면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그 중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때 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3, 4월 달, 5, 6월 달 요때 교생도 많고 교생 실습, 그래서 이제 시간을 좀 많이 깨먹고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흔히들 교과서를 이제 3, 4월 달에 보긴 합니다. 자, 교과서 같은 경우는 좀 미리 봐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 또 늦게 봐도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어찌됐든 5, 6월 달까지 왔다고 하면 전체적인 시험의 포인트와 관점 물어보는 난이도 방향은 잡고 있다고 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5, 6월 달 공부하면서 내가 오늘 이제 한국미술사 마지막 부분인데, 한국미술사와 중국미술사, 그 다음에 화론에서는 시험에 어떤 유형으로 나오더라 라고 감은 잡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그런 것이 5, 6월 달에 사실 그런 중요한 공부가 되겠고, 여기까지가 이론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미술과만 그렇지 않고 다른 과목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보통 6개월 동안 이론 공부를 하고 나머지 5개월 동안 문제풀이라든가 모의고사를 통해서 연습을 하는 거죠. 달수로는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닥쳐보면 11월 달에 가면 문항수가 부족해요, 좀 더 연습할 걸, 이런 생각이 아마 열이면 열 다 들 거예요. 그만큼 다양한 각도와 다양한 내용을 통해서 문제풀이와 모의고사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더더욱이 우리 미술과 같은 경우는 그간의 연구 내용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술과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외국에서 들여온 문화가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서양 미술사 같은 경우는 우리 문화는 아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연구하고 발굴해 나가는 과정. 그래서 일종의 그 브렌트 윌슨이 얘기했던 리즘과 같은 현상이 우리 미술과가 약간은 있어요. 또 다른 각도로 보거나 또 다른 각도로 논의된 논문 자료 같은 것들이 시험에 이렇게 덜컥덜컥 나오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5개월 정도의 문제풀이는 사실은 좀 짧은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막 문제풀이만 할 수는 없잖아요. 기초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시험을 기준으로 봤을 때 1년 커리로 봐서는 6개월간의 이론 정리가 맞고 나머지 5개월간의 문제풀이와 모의고사 맞겠다 싶어서 7, 8월 달 이렇게 문제풀이를 구성을 했어요. 요게 이제 영역별 문제풀이라고 이렇게 강의 구성은 이렇게 광고가 나갈 겁니다, 아마. 그래서 기출 동영 요 부분은 저의 트렌드와 같죠. 요게 조금이라도 틀리면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어요. 일단 우리가 다루는 문제가 실제 다루어지는, 여러분이 보게 되는 실제 실전 문제와 유형이 같다. 유형이 여기서 말하는 유형이란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도 마찬가지지만 각 문항의 난이도와 물어보는 관점, 심지어는 그 지문, 다루는 도판들이 같다를 추구하는 것이고 여태 그래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문제풀이를 하고 해설 강의를 하고 당일 개별 첨삭을 합니다. 당일. 그 다음에 개별 지도를 하고 상담을 하겠죠. 첨삭을 해보니 분량이 적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걸 좀 더 보세요. 이걸 좀 더 합시다. 또는 첨삭이라든가 수업을 들어보니 어느 부분은 잘하는데 어느 부분은 약하다. 그러면 이 공부를 일주일 동안 더 하자라고 하는 그런 상담을 진행을 할 거고, 여기 다 끝나면 방과 후 교실을 하겠습니다. 방과 후 교실을.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 시험 방식은요, 일단 실전 동영 문제를 7월부터 제가 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마 모의고사, 4월달 모의고사 봤을 때 그 느낌 그대로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받아보는 그 문제가 실제 이제 시험장에서 자꾸 익숙한 문제가 이렇게 보여지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울렁증이 좀 있죠. 그 다음에 공부가 좀 덜 된 사람도 좀 있고, 그래서 실전 동영으로 책을 오픈하지 않고 볼 사람들은 앞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보고, 자기는 기초가 약하다, 공부가 덜 됐다, 교생을 석 달 갔다 왔다, 뭐 이런 유형 학생들은 멍하니 이렇게 앉아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 시간도 아까우니까 저쪽 뒷자리에 앉아서 오픈북하고 시험을 볼 겁니다. 왜 오픈북한데 뒷자리에 앉느냐? 앞에서 뭔가 이렇게 결의에 차 있고 막 전투의식 있고 막 하는데 옆에서 책장 착착 넘기는 소리가 굉장히 방해되거든요. 특히 7월부터는 자기 살림뿐만 아니라 타인을 살려주는 역할도 하셔야 돼요. 뒤집어서 자기만 잘하겠다고 옆 사람 방해하거나 소란스럽거나 시험 분위기 방해하거나 이러면 그건 교사 될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다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책을 보거나 자료를 보는 건 좋은데, 그럴 경우는 좀 뒷자리에 앉아서 좀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앞에서는 자기는 처음부터 한번 실전의식으로 다져보겠다. 그럴 사람들은 앞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역별로 문항수가 좀 변동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이거를 뭐 20문제, 24문제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죠? 일단 그렇게 되는 순간 그거는 허접한 문제가 돼버리니까 굳이 그런 문제 볼 필요 없죠. 그래서 이제 문항수가 적더라도 어떤 경우는 알찬 문제로 하고, 어떤 문제는, 어떤 영역은 좀 시간이 오래 걸려도 문항수 좀 많이 풀어보고, 이렇게 문항 영역별로 좀 달리 진행을 할 거고, 영역은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방식 그대로입니다. 1주차의 미술교육론, 2주차의 미술교육론 플러스 교육과정, 그지? 3주차의 표현 영역 중에서 회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서양회화, 그 다음에 한국화, 서예판화, 조소들을 묶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 그 다음에 공예, 그 다음에 5, 6주차에 화론, 중국미술사, 한국미술사, 7, 8주차에 서양미술사, 미학,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첨삭하고 상담을 할 텐데, 일단 10시부터는 개별 첨삭은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공부가 일단 안 됐어. 안 됐고, 그래서 여기 앉아있어서 시험 봐봐야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씨요. 뭐 이렇게 되면 굳이 여기 앉아있을 필요 없으니까 그때부터 상담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자기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8주 중에 한 번 정도는 늦게 왔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뜬금없이 친구들이 자꾸 매일같이 결혼한다든지, 그러면 시험 시간을 못 맞췄으니까, 시험 시간을 못 맞췄을 경우는 시험 보고 있는데 막 들락날락 하면 분위기 또 깨지니까 그냥 연구실로 와서 저기서 시험을 보거나, 연구실에서, 아니면 그때 상담을 하거나, 연구실에서 그래도 시험 볼 분위기는 있어요. 제가 이렇게 호랑이처럼 이렇게 쳐다보고는 있겠으나, 그래도 여기서 막 들락날락해서 여러 사람 피해보는 것보다는 그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10시부터는 첨삭이나 상담은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9시부터 시작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학생들을 생각하면, 7월 달부터는 조금 지칠 것 같아요. 너무 지치면 9월, 10월, 11월 이때 막 몸 아파서 공부 많이 못하니까, 우리가 7월, 8월 달에는 현재 상태로 9시 반에 시작을 하고, 9월 모의고사 때부터는 실제 시험처럼 9시에 딱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해가죠? 그러니까 7월, 8월 달은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조금 우리가 좀 넓게 9시 반부터 시작을 해서 대체로 한 4시나 3시 반 정도 이렇게 끝날 수 있을 거예요. 문제도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서 문제와 정답을 보면 충분히 이해되고 공부할 수 있을 만큼 할 거니까 막 제가 길게 여러분을 잡아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빨리 개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 자, 이게 끝나면 개별 첨삭을 하겠습니다. 1차는 제가 잠깐 쉬고 20분부터 5시까지 개별 첨삭을 빠르게 이렇게 보겠죠. 1인당 한 문제 정도라든가 자기가 꼭 상담하고 싶은 거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자기는 좀 더 차분하게 전체를 다 첨삭받거나 길게 하고 싶다 그러면 제출하면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그 주에 선생님이 첨삭을 해서 상담 다 해주고 그 다음 주에 나눠주는 형태로,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게 어쨌든 이게 끝나고 스터디 활동하고 조별 점검합니다. 요게 이제 이후에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인데, 방과후 교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과후 교실. 여태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세상이 다 아는 비밀이지만, 평가원에서 출제위원들이 모여서 한 2주 이상, 3주 가까이, 한 20일 가까이 감금 출제를 하죠. 그래서 이제 시험의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이렇게 문제를 잘 만들어주고, 다 만든 다음에 혹시라도 이렇게 이제 노량진가에 있는 문제와 유사하면 곤란할 테니까 노량진가의 문제를 다 수거를 해요. 수거를 해서 비교해보고 비슷한 문제는 다 제거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수거당하고 싶지 않아서 비공개 수업을 했었습니다. 여태까지. 비공개 수업이란 카메라 촬영도 하지 않죠. 자료를 나가주지도 않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효과는 많이 봤어요. 여태까지 자료로 수집된 것만 봐서 저는 그냥 말로 이렇게 뻥치고 이러지 않죠. 이렇게 실제 기출문제 왼쪽 페이지, 그 다음에 내가 냈던 문제 오른쪽 페이지, 그 다음에 실제 7월달 문제 풀이부터 있었던 문제로만 이렇게 좌우로 대칭시켜 봐서 비슷한 관점인지 똑같은 도파인지 물어보는 초점이 같은 건지를 맞춰 봤었는데, 그런 자료를 한 4년 전부터 모았어요. 그전에는 모으지 않았고 이렇게 좀 모으려고 생각도 없었고. 근데 4년 내내 이른바 이제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좀 실제 문제가 좀 유사한 문제도 상당히 많았죠. 이제 그러한 효과도 좀 많이 봤습니다. 이제 봤는데 문제는 이제 피치 못하게 인강을 듣는 학생들 있죠. 집이 멀거나 저기 뭐 필리핀에 살거나 뭐 평양에 살거나 이러면 여기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강 듣는 학생들에게는 다소 불리한 수업이기도 했어요. 그렇지? 자료를 못 보니까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많은 불만도 있고 좀 그랬긴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 불만의 요소도 좀 줄일 겸 또 문제 유출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방과후 교실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수업 종료 후에 조별로 모일 겁니다. 우리가 현재 5, 6월 달에 마인드맵 형태 수업 있죠. 조별 형태 수업을 할 거고, 아마 여러분들 이제 이 말 들으면 아 그랬구나 라고 느껴질 텐데, 마인드맵 시간에 마인드맵 책 외에 별도의 자료들이 계속 나갔을 거예요. 예행 연습을 해본 거지.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실험을 다 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인드맵 교재에 없는 문제랑 자료들을 오늘도 나갈 겁니다. 오늘도 실제 문제 유형 비슷하게 이렇게 나가고 그럴 텐데, 그렇게 조별 개별 학습할 겁니다. 그날 배운 거를 그날 심화 복습을 할 거예요. 물론 자료는 요거 나올 것 같아라고 하는 그 적중 예감 자료로 구성될 겁니다. 시간은 제가 5시, 6시 이렇게 잡았는데 요건 잘 모르겠어요. 일단 진행을 해보고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막 길게 잡지는 않을 테니까 핵심만 탁 전달하고 암기 팍 시키고 설명 딱 하고, 그 다음에 조별을 제가 다니면서 확인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우선 저는 실제 기출문제 수준과 난이도가 가장 유사한 문제를 만들 겁니다. 첫 주부터. 이게 이제 저의 자존심이니까요. 이건 결코 굽히지 않을 거고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재작년에 만들었던 문제는 일체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에 사용했던 문제도 굉장히 좋은 문제 많아요. 올해 나올 만도 많고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어요. 작년에 실제 기출된 문제를 보면 재작년이나 그 2년 전에 7월부터 만들었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서로더러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출제를 할 때 출제위원이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만 착 끄집어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출제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출제 근거가 바로 일반적으로 도서 출판된 책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한 책을 참고로 학생 교과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각도로 영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그 다음에 그 정도의 어떤 지식 정도와 어떤 그런 스킬이 있으면 기출문제를 유사하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년 전에 만들었던 문제들이 기출된 내용도 많은데 그렇게 해서 아깝지만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서 작년이나 재작년에 썼던 문제는 사용하지 않고 올해 새로 만들 겁니다. 새로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 수준은 여러분 합격에 직결된다는 걸 제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좋은 문제로 만들겠습니다. 좋다고 해서 무조건 어렵거나 이러진 않고요. 또 무조건 쉽거나 이러진 않고 하여튼 딱 그냥 기출 스타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 자꾸 시킬 문제, 그 다음에 이걸 반드시 암기해서 시험장에서 써야 될 문제, 이렇게 제가 암암내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잘 섞어서 이렇게 나눠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풀어보면서 연습하고 이거 연습해서 요거는 암기해야 돼, 뭐 이런 문제가 있거나 첫 번부터 이거 암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문제도 있고 자꾸 이럴 건데 그런 거는 수업을 통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고 그래서 막연하게 뭐 무슨 찍시 내려가지고 막 이렇게 작두 맨날 타고 막 이런 사람은 아니고요. 끊임없이 연구하겠습니다. 저도 늘 겸손하게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적중을 추구하는 그런 제 마인드, 그죠? 그래서 기출 분석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작년도까지 그다음에 참고 도서에는 여러분이 꼭 봐야 될 책, 그다음에 역대 기출되었던 책, 그다음에 학생용 교과서 다 막나야 할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박사 논문 정도까지도 다 참고할 거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요건 제가 얘기 안 할 거고 어쨌든 노력을 해서 좋은 문제로 만들 거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선 영역별 문풀과 내용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제풀이를 하고 내용 정리를 해줄 거고요. 따라서 이론 정리는 6월까지 이론 수업은 다 되지만 문제로 또 이론 정리가 또 될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영역별 가장 중요한 내용을 문제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출제 예감 문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문제만 선별해서 문항을 줄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역별로 굳이 많이 줄 필요 없는 때는 우선순위 문제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부터 심화, 기입형, 소술형, 논술형, 유형별로 최적화된 문제를 줄 텐데 문제를 줄 때 요런 정도 문제는 유출돼도 돼 하는 문제는 프린트로 나눠줄 거고요. 프린트로. 요거는 유출되면 안 돼 하는 문제는 화면으로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인강생도 불편함이 없도록 가장 중요한 문제는 화면으로 보여줄 거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대신에 여러분들이 저하고 반드시 약속해주고 신의를 지켜줘야 돼요. 우선 여긴 자존심 싸움이에요. 그죠? 자존심이고 연구 결과의 싸움인데 자기가 합격하겠다라는 그러한 아주 속 좁은 생각으로 우리 수업을 같이 듣지 않는 학생들에게 우리 문제를 막 돌려주거나 스터디하면서 복사해서 나눠가질 것 같으면 제 수업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까지 망치게 되는 거거든. 왜냐하면 남들이 모르고 있는 거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경쟁력 약화를 시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합격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복사해서 나눠 갖는다고 해서 소화할 수도 없어. 소화되는 문제들은 좋은 문제가 아니야, 일단.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해서 소화 충분히 되는 문제, 그런 정도는 허접한 문제야, 그건. 그런 걸 공부하면서 굳이 우리 수업 안 듣는 학생들에게 우리 문제 나눠주고 복사해주고 자기 거 그것도 받고 이러지 마시고 그쪽 문제가 필요하면 정당하게 지불을 하고 공부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들이 합격해서 한 달 받는 월급 반도 안 돼.
그렇잖아요. 한 달 받는 월급이 밥값, 먹값 다 떼고 아주 어린 나이, 이거 완전 초임 호봉일 경우는 180에서 190 정도고, 그 다음에 210 넘어가는데, 그거 생각하면 여기 있는 노량진에 있는 강사님들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존중할 것 같으면 그분 거 가서 수업을 듣거나, 그분은 정당히 지불하고 그걸 봐야지 막 이렇게 복사해서 나눠갖고 이러지 마세요. 특히 우리 수업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할 만큼 자신감이 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노력을 할 거니까 나를 이렇게 홀대에 대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나뿐만 아니라 같이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화면으로 보여줄 거니까 직강이나 인강이나 중요한 문제는 화면으로 볼 수 있으니까 불편함이 좀 작년보다 덜해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거고, 요거는 제가 추구입니다. 목표예요. 공개적으로 얘기할 만큼 저도 저에게 최면을 걸어서 정말 좋은 문제 만들겠다는 그런 각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내 문제와 정답만 암기해도 합격하는 데 지장 없을 거예요. 이건 여태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 올해도 그렇게 하려고 다시 초심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랑 정답만 외워도, 제대로 안 외워도 합격할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일단 6월까지 카페에 올라와 있는 직강생 등급을 다 내릴 겁니다. 6월 말이 되면 다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직강을 7월부터 들으면 번거롭지만 한 번 더 카페로 등급 신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강생은 그냥 박무가 임용고시 그쪽에 문의를 하거나 아니면 티치스팟 쪽에 문의를 해서 그쪽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인강은 수업 듣고 빠지는 날짜를 내가 일일이 알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등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 충분히 이해가죠. 그러니까 인강은 티치스파랑 이 학원에 문의를 하시고, 직강은 제가 카페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이렇게 될 텐데, 방과후 교실은 수업이 다 끝나면 갈 사람은 가면 됩니다. 가고 싶으면 가도 돼요. 괜찮아요. 안 말려요. 그래서 오는 날, 첫날 두 가지를 할 건데, 첫날 스터디를 다시 구성할 겁니다. 여태까지 스터디 다 깨고 다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가서 스터디를 다시 결성을 할 거니까 첫날 7월달 첫 주에 스터디 작성을 다시 해주시고, 만약에 본인은 지금 너무 좋다 그러면 스터디 작성을 하지 말으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작성을 하면 내가 그거 가지고 스터디 짜버리는데 자기 겹쳐지잖아. 그러니까 그럴 사람은 스터디 작성지를 작성하지 말고 새로 구성할 사람만 작성을 해서 스터디 짜줄 거고, 두 번째 뭐냐면 방과후 인원 조직 구성을 할 거예요. 방과후는 오전 스터디와 겹치거나 아니면 관계없이 이렇게 짤 겁니다. 짜서 모둠별로 앉은 다음에 오늘 배운 문제 중에서 실제 문제로 나가지 않았던 거, 오늘 수업 시간에 나가지 않았던 자료로 공부할 겁니다. 이해 가시죠? 다시 말하지만 공개적으로 나가는 실제 문제, 유출돼도 될 만한 문제는 프린트로 나갈 거고, 유출되면 안 될 문제는 화면으로 보여줄 거고, 설명이 다 끝났어요. 이거랑 별개로 방과후는 별도의 자료로 공부를 할 겁니다. 따라서 첫 주에 방과후 참석할 사람은 첫 주에 와서 방과 명단 작성하셔야 돼요. 뭐 참석 안 해도 괜찮고,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첫날 7월달 강의할 때 안내를 좀 할 테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열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쨌든 잘 되자, 잘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주면 좋겠고, 또 저는 저대로 문제를 좀 엄선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내가 나눠준 문제지만 이미 자기가 기 외운 거 있고 안 외운 것들을 골라서 오답 노트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제반 공부 그 방도를 잘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면 꼭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봅시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7월달 안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쳐야 될 것 같은 기분이죠? 착해요. 또 박수도 쳐요.